는 RT1 Robotics Transformer for Real-World Control SK라는 논문을 준비했고요. 이 논문은 구글 로보틱스 부서에서 나왔고 에브리데이 로봇의 로봇을 사용했습니다. 일단은 영상부터 보고 가자면 이 논문의 결과 이런 로봇이 이렇게 태스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밑에 나오는 글자로 인스트럭션으로 돼 있는 게 지금 로봇의 지시가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작동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우선 백그라운드부터 보자면 일단 BLA라고 해서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이 있는데요. 이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은 비전과 랭귀지를 기반으로 액션을 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BLA에 대한 접근법이 세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BLM 그리고 LLM이 하이 레벨의 플래너로서 동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BLM이 태스크가 텍스트로 주어지고 이 주변 환경이 이미지로 주어지면 이걸 보고 이 태스크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LLM이나 BLM이 그 서브고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서브고를 바탕으로 이 컨트롤러가 액션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지, 비디오를 제너레이티브한 모델을 하이 레벨 플래너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LLM 대신에 이 비디오 제너레이션 모델이 텍스트 서브골과 옵저베이션 그 이미지를 보고 이 서브골에 대한 이미지와 비디오를 만들어냅니다. 이걸 바탕으로 컨트롤러가 액션을 추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BLM이 태스크와 옵저베이션을 기반으로 텍스트 서브고를 만들어내면 이걸 바탕으로 비디오를 만들고 이걸 수행하는 비디오를 만들고 이 수행하는 비디오를 기반으로 컨트롤러가 액션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모듈 대신에 이걸 한꺼번에 하는 엔드-투-엔드 비주얼 랭귀지 액션 모델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는 이 엔드-투-엔드 비주얼 랭귀지 액션 모델을 볼 것이고요. 이 논문은 크고 다양한 데이터에서 엔드-투-엔드 BLA 모델을 훈련시키는 데 있습니다. 여태 논문 중에서는 이런 엔드-투-엔드 모델이 있어도 한 가지 태스크에만 집중을 하거나 그래서 일반화가 잘 안 되는 그런 모델이었는데 이번에는 하이 캐퍼시티 아키텍처를 사용해서 다양하고 오픈엔드고 그리고 태스크와 상관없는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견고하고 일반화 가능한 성능을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알고 가야 하는 개념은 로봇 러닝과 이 논문에서 트랜스포머가 사용이 됐는데 어떻게 트랜스포머가 사용됐는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 로봇 러닝은 랭귀지 컨디션 태스크, 랭귀지를 조건으로 하는 태스크를 푸는 로봇 정책, 폴리시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속적인 결정을 해야 하는 환경에 놓여 있다고 가정할 때 이 로봇이 그래서 타임스텝 T0에서 이 정책 파이가 주어지면 이 파이는 우리 인스트럭션이 있을 거잖아요. 지시가 있으면 이 지시와 처음 이 로봇이 보이는 장면과 이 장면에서 무슨 지시를 따라야 하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폴리시를
를 가지는데 이 폴리시를 학습을 해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폴리시는 결국 인스트럭션 여기 인스트럭션 i와 그리고 t0에서의 observation 이 주변 환경을 주어지면 이걸 바탕으로 내가 무슨 행동을 해야 할까를 보여주는 건데 그래서 이 폴리시는 이런 분포를 이 환경에서 어떤 액션을 해야 되는지 분포를 만들어내고 이걸 바탕으로 확률이 제일 높은 거나 그런 행동을 로봇이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을 기반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A가 액션인데 그래서 0에서 T까지 이 관측과 이 인스트럭션이 있을 때 A 액션을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0에서 T까지 액션을 어떻게 했는지가 결국 이 한 에피소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에피소드에 에이전트는 이진 보상이 주어지는데 로봇이 인스트럭션 i를 잘 수행한다면 1, 보상이 1로 주어지고 인스트럭션을 잘 못한다면 0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봇 러닝의 목표는 평균 보상을 최대화하는 폴리시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트랜스포머가 사용이 됐는데 어떤 식으로 사용됐냐면 인풋과 이 아웃풋 이렇게 주어지는데 input i instruction과 x observation은 이 인풋으로 매핑이 되고 액션 아웃풋 at는 yt로 매핑이 돼서 이게 주어지면 모델의 입력은 이게 되고 그리고 모델의 출력이 이게 돼서 이게 결국 액션 A로 해석이 돼서 그 로봇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요하게 사용된 것은 이미테이션 러닝이라고 해서 데이터셋 D를 바탕으로 폴리시 파일을 학습을 하는 건데 이 데이터셋이 어떻게 주어진 거냐면 이 전문가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동작을 해서 그러면 그 액션에 연속된 집합이 있을 텐데 그걸 바탕으로 똑같이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피소드 오브 석세스풀 에피소드가 데이터셋이 되고 이게 주변 환경을 보는 이미지이고 그리고 액션 A 그리고 인스트럭션이 같이 데이터셋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주어진다면 이미지와 랭귀지 인스트럭션이 주어진다면 파일을 최소화하는 것이 이미테이션 러닝입니다. 혹시 이해되시나요?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어떤 시스템을 구성했냐 보면은 일단 이 모바일 매니플레이터를 사용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7개의 자유도를 가지는 팔이 있고 그리고 이 집게 2개의 핑거를 가지고 있는 그리퍼와 모바일 베이스 이렇게 움직이는 베이스를 가지고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 이 로봇이 학습이 됐냐 하면은 세계 주방에서 학습이 된 세계 그 키친을 주변 환경으로 구성을 했는데 이 2가지 진짜 오피스 키친과 그리고 하나 이렇게 이 로봇이 여러 개 있는 이런 키친의 환경이 여러 개 있는 키친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3개가 환경이고 그래서 이 환경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만들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이게 논문에서는 로봇 클래스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봇이 여기서 배우고
여기서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하고 왼쪽 사진에서 잘 학습했는지 이밸류에이션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트레이닝 데이터셋은 방금 이미테이션 러닝이라고 했으니까 직접 사람이 이 로봇을 동작시키면서 수집된 데이터인데, 그래서 그리고 각각의 에피소드는 textual description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트럭션과 이미지를 기반으로 학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인스트럭션이 꼭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인스트럭션은 동사 그리고 명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동사에는 pick, 주어라, 열어라, 뭐 밖으로, 위로, 위에 놔둬라 이런 식으로 동사가 구성되어 있고, 명사는 이 동사의 타겟이 되는 물품들이 있는데, 그래서 콜라캔 아니면 사과 그리고 그 서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30K의 그 데이터가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이게 다양한 오브젝트를 사용해서 700개의 다른 태스크를 구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전 연구까지에서는 태스크의 종류가 작았는데 최대 100개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700개의 태스크를 구성해서 좀 더 크고 일반화 가능한 모델을 만들었다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의 핵심 구조는 그래서 로봇 트랜스포머인데요. 그래서 이 로봇 트랜스포머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흡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 효과적으로 일반화하고 액션을 아웃풋으로 실시간으로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미지의 시퀀스가 입력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인스트럭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웃풋으로는 각각의 타임스텝마다 로봇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가 아웃풋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이미지와 텍스트를 동시에 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 컨볼루션 넷, 이미지 넷으로 훈련된 컨볼루션 넷을 사용해서 실행이 되고, 그래서 필름이라고 하는 모델을 통해서 인스트럭션을 임베딩 한 걸 기반으로 이미지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거는 뒤에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인스트럭션과 이미지를 두 개 같이 학습을 시켜야 되니까 필름이라고 하는 그 모델을 사용해서 그걸 같이 계산하고, 이걸 바탕으로 토큰 러너를 사용해서 좀 토큰을 줄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트랜스포머를 사용해서 어떤 토큰에 집중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액션 토큰을 아웃풋으로 내게 됩니다. 로봇은 무엇보다 실시간으로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토큰 수를 줄이거나 모델 사이즈를 줄이거나 계산량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액션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방금 7개의 자유도를 가진 팔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팔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변수로 7가지 차원이 있고요. 그래서 x, y, z, 롤, 피치 이런 게 있고, 그리고 베이스의 움직임도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 변수가 3개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팔을 움직이고 베이스를 움직이고 그걸 끝내는 그런 모드가 3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3개의 모드를 결정하는 차원이 하나 이렇게 구성됩니다. 그리고 액션이 terminate라는 액션 결과가 나오거나 미리 지정해 놓은
타임 스텝 제한을 넘길 시에 이 과정은 종료가 되고 이걸 계속해서 이 그림처럼 그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보통 앞에 내용을 보고 행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미지가 6개 들어갑니다. 그래서 타임 스텝 6개의 이미지가 들어가고 인스트럭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6개와 인스트럭션을 기반으로 액션을 받아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미지넷으로 트레인된 efficient넷을 사용을 하는데 이게 모바일에 올라가려고 만든 그런 모델인데 로봇에서 컨볼루션넷을 그대로 쓰기에는 너무 오래 걸리니까 efficient넷이라고 하는 그런 모델을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엠비컴브라고 하는 efficient넷의 블락을 들고 와서 여기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인풋으로는 이미지가 들어가고 그래서 이 이미지를 이렇게 피처 값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네. 그거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근데 봤는데 그냥 효율적이구나. 네, 피처를 뽑는 건 똑같은데 그 계산을 줄였다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이게 네. 네, 그거는 계속 유지되는데 왜 연장력을 줄였다고 하는지를 네, 1시간 전에 봤는데 이해를 못해서 네. 좀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그 efficient 넷이 일부러 그 모바일 상에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모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만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미지를 비주얼 토큰으로 패치화하지 않고 이걸 나중에 보시면 트랜스포머에 들어가기 전에 플래튼해서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이미지 했냐에 대한 설명이고 우리는 그 이미지와 인스트럭션을 기반으로 액션을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 이미지에 어디를 봐야 될 것인가를 인스트럭션을 통해서 인스트럭션을 통해서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필름 레이어를 사용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일단 인스트럭션은 유니버셜 센텐스 인코더라고 하는 그 인코더를 통해서 임베딩을 하고 이 임베딩한 결과와 방금 이미지를 사용한 것과 함께 그걸 함께 해서 토큰을 뽑아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필름넷을 공부를 좀 하다가 이렇게 사진을 들고 왔는데 그까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필름 레이어는 컨디셔널 작업을 해서 언어 정보를 이미지 처리에 반영해서 어떤 이미지 특징이 좀 더 중요할지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이 모델에서 사용됐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반적으로 필름 레이어를 사전 학습된 레이 네트워크에 그냥 추가하면 네트워크의 기존 성능이 사라질 수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 아이덴티티 이니셜라이즈를 해서
처음에는 필름 레이어가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도록 이 항등 함수처럼 사용하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efficient net과 필름 레이어를 사용해서 이미지와 인스트럭션을 함께 퓨즈했다고. 그리고 이 필름 레이어와 efficient net을 사용해서 토큰을 만들어냈는데, 이 토큰 러너를 사용해서 많은 토큰을 더 작은 수의 토큰으로 만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인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소프트 셀렉트를 할 수 있도록 했고, 그래서 중요한 토큰만 트랜스포머 레이어로 넘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도 결국 연상량을 줄여서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함이었고요. 그래서 원래 81 토큰으로 필름 efficient net에서 나왔다면 이걸 8개의 토큰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 8개의 토큰, 방금 이미지가 6개 있었잖아요. 그래서 8개의 토큰, 각각의 이미지에서 8개의 토큰이 있었기 때문에 그 48개의 토큰이 트랜스포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 인풋으로 그렇게 들어가고, 여기서는 디코더 only로 사용해서 트랜스포머 모델을 8개의 셀프 어텐션 레이어를 사용했고, 그리고 액션 토큰을 아웃풋으로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트랜스포머에서는 이렇게 액션 토큰을 만들어내고, 이 각각의 액션 토큰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11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 11개의 각각의 256개의 빈을 만들어서 이산화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게 만약에 피치가 0도에서 360도가 있다고 치면 그 360도를 256으로 나눠서 그 각 구간에 해당되면 1이고 아니면 0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액션 토큰화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의 로스는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을 해서 그 빈이 맞으면 1이고 안 맞으면 0이 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빈이 무엇인지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구간을 나누는 거. 네. 그래서 만약에 360도를 265로 나눠서 그러면 빈 한 개당 0에서 1, 1에서 2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피치 값이 1에서 2 사이 값이면 그 빈이 1이 되는 거고 나머지 빈은 다 0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인덱싱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인프런스 스피드가 중요하잖아요. 보통 사람이 인스트럭션을 듣고 실행하는데 2초에서 4초가 걸리므로 이 2초에서 4초 안에 모델을 실행시켜서 이걸 그 기계가 액션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적어도 3Hz 컨트롤 프리퀀시를 사용하면 모델에 남은 결과를 내는 추론 시간은 100ms, 적어도 100ms가 많아도 100ms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이것 때문에 모델에 그 사이즈 제한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일단은 efficient net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토큰 방금 말씀드렸듯이 토큰 러너를 사용해서 토큰을 줄였고, 그리고 토큰을 한 번만 생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미지 6개가 있으면 거기에 각각의 8개의 토큰이 만들어지는데, 만약에 3초가 있으면 0초, 1초, 2초를 다시 만드는 건 비생산적이니까 이 0초는 0초일 때만 생성을 하고 1초는 1초일 때만 생성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번을 했을 때는 2.4초가 줄어들었고 2번을 했을 때는 1.7초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좀 더 자세히 보자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700개의 태스크가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700개 이상의 랭귀지 인스트럭션이 있고 여기 보시면 pick object, move object, near object 이렇게 해서 스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동사를 묶음으로 해서 만든 것이고, 그래서 이 논문의 목표가 다른 오브젝트에도 일반화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동사 픽을 사용해서 130개의 디스크립션을 만들어서 학습하고 실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정 스킬을 사용할 때 모델에 대한 특정 가정이 없기 때문에 쉽게 지금 나온 스킬이 아니더라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논문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전 모델들을 비교를 해야 하는데, 가토라고 하는 구글 리서치 팀에서 나온 모델 구조는 트랜스포머로 똑같은 RT1과 똑같은 모델과, 그리고 세이켄이라고 하는 그 제일 첫 번째 봤던 BLM과 LLM을 바탕으로 플랜을 짜서 행동을 하는 그런 모델을 사용한 BCZ라는 모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바탕으로 실험을 했냐면 보이지 트레이닝을 한 데이터셋에 대한 성능과 그걸 하지 않은 데이터셋에 대한 실험을 했는데, 여기서 유의할 건 아예 보지 않는 태스크가 진짜 보지 않은 게 아니고 스킬과 오브젝트는 다 봤는데 그거 조합을 학습하지 않은 조합으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환경이 바뀌어도 얼마나 잘하는지와 얼마나 장기적인 작업, 그러니까 물건을 잡고 움직이고 서랍을 당겨서 물건을 넣고 하는 그런 긴 작업을 얼마나 잘하는지 실험을 했는데요. 그래서 RT1이 얼마나 많은 인스트럭션을 수행하고 새롭게 태스크의 일반화를 할 수 있는지를 비교를 했는데, 그래서 가토와 BCZ라는 모델을 똑같은 데이터셋, 이전까지의 데이터셋은 작기 때문에 RT1을 위해 만든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모두 학습을 시켰고, 결국 RT1 모델이 가장 높은 성능과 견고함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봤던 태스크, 안 봤던 태스크 모두 높게 나왔고, 그리고 배경이 바뀌냐, 아니면 어떤 물품이 빠지고 아니면 물품이 더해지느냐에 따라서 견고함을 보이느냐에 대해서 가장 RT1이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방금까지는 물품을 넣고 빼고 이런 한 가지 변수에 대해서만 진행했다면, 여러 가지 변수를 한꺼번에 조합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것도 RT1이 가장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뿐만 아니라 다른 로봇 데이터로 수집된 데이터에서도 잘하냐를 봤는데,
그래서 여기서도 물론 높은 성능이 나고요. 그리고 다른 로봇에서 만든 거, 그 아예 동작하는 게 다른 데이터 로봇에 대한 데이터에서도 물론 성능이 높게 나왔다고. 그리고 장기적인 로봇 시나리오를 잘 하냐, 세이켄이라는 모델을 사용해서 했을 때 그 세이켄이 플랜을 짜주면 그거대로 누가 잘 수행을 했냐 했을 때 얼티원이 가장 잘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로봇 러닝에 데이터의 사이즈와 데이터의 다양성이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보면, 일단 데이터의 사이즈가 작은 건 문제가 많이 안 되지만 다양성이 조금만 낮아져도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5%의 태스크를 지웠을 때랑 49%의 데이터를 지웠을 때랑 똑같은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다양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얼티원은 다양한 많은 데이터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모델을 스케일할 수 있었고, 그래서 13만 개의 에피소드를 17개월 동안 13개의 로봇으로 훈련을 시켰고, 그리고 좋은 성능이 나오고 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제한적인 점은 방금 말했듯이 그 전문가나 사람이 직접 수행한 데이터를 학습을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그런 이미테이션 러닝 자체에서 오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본 개념의 결합에만 의존을 했다는 점, 아무리 일반화라고 하지만 결국 이전에 봤던 인스트럭션과 오브젝트를 새롭게 조합한 것일 뿐 완전히 새로운 인스트럭션은 아니라는 점이고, 그리고 큰 작업보다는 작은 작업들, 정교한 작업들은 잘 못한다는 그런 단점. 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